그 다음 얘기할 문제는 요 교재 9장 기체상태 역학 요거에 몇 페이지냐면은 35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 37. 요걸 해볼 거고 요거. 이게 옆 학교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해보는 이유는 요게 이제 중달책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학교에 그 중달 리더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분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자, 0도씨 1몰. 그러니까 이제 요건 이제 등온이고 그 다음에 등 몰수 조건인 거죠. 그거에서 그 암모니아 NH3라고 표현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실험 데이터가 지금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실험이 6번 해가지고 뭘 나타내고 있냐면 그때 압력에 따른 부피를 쭉 제시해 놓고 있죠. 부피는 부피지만 어차피 기체 1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1몰에 해당하는 부피라는 뜻으로 리터 퍼 몰로 표현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1몰의 부피 17, 172, 89, 74 이렇게 쭉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때 보일 상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일 상수. 사실 보일 상수란 말 잘 안 쓰거든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 우선 보일 법칙. 어떻게 표현되죠? PV가 K로 일정하죠.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를,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곱했을 때 일정하게 나타나는 게 보일 법칙인데 이때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바로 등온, 등몰수 조건일 때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어렵게 해놨지 보일 상수를 구하라는 게 압력하고 부피를 곱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 각각의 실험 조건에 대해서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해라 무슨 말 알겠죠? 압력의 부피를 곱해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을 어떻게 두 개 곱해라 무슨 말 알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곱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하니까 이거 단위는 ATM 리터 퍼 몰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요 단위에다가 요 단위를 곱한 거니까 요 물량의 단위는 요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일 상수라고 하는 건 이 값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됐죠? 자, 요게 1번인데 2번 문제는 여기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상적 상황에서 문제를 그냥 의역을 하면 이겁니다. 기체 1몰의 부피가 0도씨 1ATM 조건에서 그냥 0도씨는 빼버리고 0도씨에서 그러니까 이상적 상황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그래 0도씨 일기압이라고 하자. 1ATM 조건에서 22.4리터가 됨을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22.4L가 되는 것을 실제로 보일한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보일 법칙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값들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나와 있는 모든 값들이 사실 22.4L와 비슷한 값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비슷한 값들을 보이고 있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 여기에서 뭘 해볼 거냐? 압력 있죠, 압력. 얘를 X축에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한 이 값을 Y축에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0.130, 22.36 0.250, 22.32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을 다 도시를 해볼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도시한 결과가 사실은 한꺼번에 다 데이터를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잘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건데 이게 중달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저 실험 데이터에서 얘를 X축에 얘를 Y축에 놓고 그래프를 쫙 그린 거야. 알겠죠? 그 중에 내가 요 6개의 데이터 중 요 2개의 데이터 요 2개의 데이터만 우선 이렇게 그려놨어. 알겠죠? 그 외의 데이터들도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타날 거야. 알겠지? 나타날 건데 그때 여기에서 2개의 데이터만 깜짝이야. 저 녀석 창원과학부 학생인데 이 창원과 1학년 학생인데 이게 참 개구지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어쩔까. 응?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6개의 데이터 중 앞 2개를 도시를 한 건데 실제로는 이 6개의 데이터를 사실 동시에 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다 분석하는 테크닉을 뭐라고 하냐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이 실험 데이터 6개를 동시에 다 분석하는 테크닉을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우리말 번역은 최소 자승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 자승법은 손으로 계산하는 게 에바예요. 계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 자승법을 그 테크닉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혹은 이게 있어도 됩니다. 엑셀 알죠? 엑셀. 엑셀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프로그램 중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엑셀 써본 사람. 엑셀 뭔지 알죠? 이게 스프레드시트만 쫙 있고, 1, 2, 3, 4 이거 뭐 더하기 빼기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거 써보면 이게 뭐 대단한가 싶죠? 근데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역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엑셀은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만 있으면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엑셀로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동영상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몰랐죠? 동영상 만들 수 있습니다. 엑셀로 그리고 뭐냐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클릭 안에 들어가면 뭐 위에 메뉴바 있잖아요.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은 비주얼 베이직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코딩이랑 바로 연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게임 만드는 애들도 있어요. 프로그램 잘 하는 애들은.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역작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과학 하시는 분들 중에 엑셀 귀신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구과학.
지구과학에서 뭐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냐면 지구에서 화성 위치를 관찰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좌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좌표들을 이렇게 쫙 넣고 그거를 변환을 해서 그 관찰 시점을 원점을 지구가 아니라 원점을 태양으로 두면 태양 중심의 궤도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계산을 엑셀한테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본 화성은 원점이 지구잖아. 근데 그거를 원점을 태양으로 옮길 수 있겠지, 수학적으로. 좌표 변환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계산량이 많겠어, 적겠어? 많겠지. 그거를 손으로 계산한 사람이 누구야? 그걸 손으로 계산한 사람이 케플러야. 티코 브라의 화성 관찰 데이터를 그걸 화성 그 지구 위치에서 원점을 태양으로 바꿔서 타원 궤도임을 증명한 사람이 케플러야. 르네상스 시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살아 있었을 때 그 시기야, 그 시기. 그래서 여기 뭐 미켈란젤로가 그 뭐냐면 성당 위에 막 벽에 그림 그리고 그럴 때 그 시기.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리고 할 때 그때 어느 구석방에서 케플러라는 물리학자가 그거 좌표 변환 계산하고 있었다고. 그 계산 완료하는데 몇 년 걸렸지? 그 계산 완료하는데 몇 년 걸렸지? 7년 걸렸어요. 7년. 7년 동안 좌표 변환한 거예요. 근데 그 7년짜리 계산을 몇 번 반복했어? 이거 자연과학사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3번 반복했어요. 왜냐면 그 계산 결과가 타원 궤도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갈릴레오한테 보냈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퇴짜 나서 한 번 더 계산하고. 그래도 타원 궤도가 나오길래, 왜냐면 그때 당시 모든 자연과학자들은 원궤도라고 착각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타원 궤도가 됨을 계산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플러가 갈릴레오한테 보냈는데 갈릴레오가 퇴짜 놓고. 그래서 또 다시 계산해요. 또 타원 궤도가 나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보내요. 다빈치가 또 원궤도인 것 같다 퇴짜나요. 그래서 한 번 더 계산해요. 또 타원 궤도가 나와요. 그래서 케플러가 21년의 계산을 통해서 너희 모두가 다 틀렸다. 타원 궤도가 맞다. 라고 계산해서 이 케플러 1, 2, 3 법칙이 나온 거예요. 그 계산을 완료하고 케플러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21년 동안 그 계산만 한 거예요. 근데 그 21년짜리 계산을 엑셀한테 시키면 10초가 뭐예요? 1초 안에 끝내요. 코딩 딱 해가지고 엑셀한테 시켜가지고 클릭하면 뿅 나와요, 그냥. 그리고 그걸 지구과학 하는 사람들은 그 뿅 나오는 데이터를 동영상으로 엑셀상에서 이렇게 이 태양을 중심으로 화성하고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딱 보여줘요. 엑셀상에서 돼요, 엑셀상에서. 그래서 엑셀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엑셀을 못 쓰죠. 근데 엑셀 고수들이 엑셀 쓰면 환장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엑셀한테 이런 걸 시키면 돼요. 그 엑셀에 어떤 모드가 있냐면 추세선 찾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엑셀 안에 들어가면 추세선이라고 하는 모드가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걸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데이터만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앞에 두 데이터를 잇는 뭐를 그려볼 것이다? 직선을 구해보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직선을 구해보자. 그 직선식이 maybe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대충 저 정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그건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이 정도가 나올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오호라. y절편을 알 수 있죠? 그 y절편이 뭐라고요?
22.4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저 y절편이 왜 중요하죠? 정답. 자, y절편은 기체의 압력이 뭐인 순간이에요? 기체의 압력이 0인 순간인 거죠. 자, 물론 기체의 압력은 0일 수 있어요. 0인 건 사실 불가능해요. 0은 사실 불가능하죠. 왜? 압력이 0이라는 건 기체가 뭐 한 거란 얘기예요? 압력이 0이다. 기체가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압력이 0이다. 기체가 없다는 뜻이지. 기체가 없어야 압력이 0이지. 그러면 없는 기체에 대해서 뭘 측정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체는 압력이 0일 수 없는 거예요. 압력이 0이라는 거는 기체가 없다는 뜻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y절편은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겠어요? 존재할 수 없는 데이터겠어요? 존재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땐 여기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야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여기 구멍 뚫는 거 수학 시간에 이런 거 하죠. 이렇게 왜 데이터가 없지만 연속으로 계속 수렴할 때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주잖아요. 수학적으로. 사실은 요런 의미인 거지. 근데 이게 왜냐? 바로 요러한 저압 조건이 바로 뭐가 되기 때문이죠? 방금 윤지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 무슨 말 알겠죠?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압 조건의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기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실제 기체는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상기체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게 바로 이상기체가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22.4리터가 되는 상황이지 않겠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써야 되는데 데이터를 그렇게 다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데이터만 뽑아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두 데이터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더 뭐한 조건이에요? 그렇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전 데이터를 다 활용하는 것보다 이상기체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도록이면 저압 조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압 조건에 있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서 y절편을 구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보라는 문제가 중달책에 나와. 그래서 소개를 해 본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참고로 내가 뭐 어쩌다 보니까는 그 설명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거기 어디냐? 거기 어디냐면 저기 가서 47페이지 아니 46페이지 46페이지 자 46페이지에 연습문제 48 46페이지 연습문제 48 자, 학교 기출이죠? 학교 기출이죠? 꼭 풀어보세요. 해설지 있어요. 알겠죠? 해설지 있어요. 그 다음 이것도 45페이지 47 45페이지 47 자, 이거는 카이스트 기출이 알겠죠? 카이스트 기출. 이것도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꼭 알겠죠? 이때 2번 문제, 괄호 2번 문제. 요거 내가 설명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해봐요. 45페이지 47번 문제에 괄호 2번 문제 꼭 풀어봐야겠죠? 해설지 있으니까 해설지 공부하면 돼야겠죠? 그리고 여유가 좀 되면 46번도 풀어보세요. 46번. 찾았어요? 네. 46. 요건 옆학교 기출이긴 합니다만 반데르발스 방정식 관련해서 괜찮은 문제. 알겠죠? 그래서 요 46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마지막 50페이지 52번. 50페이지 52번. 기체 관련해서 요것도 풀어보시길 바래요. 요거는 서울대 기출이거든요. 요 문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교사가 이 문제의 존재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 52번 문제 이 내용 꼭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해설지 있으니까 해설지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여러분 또 다다음 주 나오죠?
다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뭐냐면은 좀 정리하겠습니다.